뉴스 잉글리시에서 전해드리는 커버 스토리 2021년 10월 마지막 주 소식입니다. 세계 주요 언론지들의 머릿 기사를 중심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아젠다들이 세계 언론을 좀 장식했는가를 제가 저의 관점에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왼쪽 차트는 이 배런스라고 월스트리트에서 발행하는 그 투자 전문 주간지입니다. 표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터리, 특히 이제 전기차용 이제 배터리 산업을 전망을 하면서 주로 미국 쪽의 그 배터리 업체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좀 아쉽게 생각한 거는 중국이나 한국은 LG 화학이 여기 포함되긴 했지만은 중국 쪽의 그 배터리 업체들은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그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망을 소개할 적에 또 따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빼놓지 않고 보는 게 이제 영국에서 발행하는 The Economist인데요. 이번 주 머릿 기사는 COP26 또는 COP26이라고 부르는 UN 주최 기후 협약 회의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이번 주 중 열리고 있고요. 역시 이제 중국과 인도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은 목표하는 만큼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사가 이제 미국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가 추경 예산을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한 1조 7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준비를 했는데, 반대하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라든지 아리조나주 상원의원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민주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예산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되는 걸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신 패스 여권,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캐나다와 서유럽이 지금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숫자가 약 3억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풀지 않고 있어요. 그 반면에 이제 주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기만 해도 인구가 지금 20억 명이거든요. 예, 아프리카는 지금 11억 명이고요. 그러니까 31억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충분히 맞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백신 패스 여권이라는 것을 도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자마 혁명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동안에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사무관리직하고 지식근로 노동자들은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파자마만 입고 이제 일했다는 건데, 이제 다시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에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지난주죠. 금, 목, 수, 화, 월 이렇게 역순으로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역시 이제 COP26, COP26 기후변화 협약이 제일 머릿 기사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럽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그래서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지금 저울질하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점칠 수 있는 선진국은 역시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은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역시 이제 약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경 예산이 지금 협상을 거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목요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식량난이 아주 심각해서 유엔 차원에서 지금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요. 중국이 올해 7월과 8월에 초음속 비행 미사일을 시험 테스트 발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미국 첩보기관들이 이제 그거를 포착을 해서 분석을 했지요. 그래서 이건 공격용 무기다. 특히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저공비행, 초음속 비행체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번 주에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그거를 시인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열 더치 쉘이라고 네덜란드와 영국의 본사를 가진 그 오일 메이저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서드 포인트 펀드라고 액티비스트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비스트 펀드는 경영권에 이제 적극 개입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투자한 펀드죠. 예, 그 서드 포인트 펀드라는 곳이 로열 더치 쉘이 하고 있는 그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이런 화석연료 사업과 그 다음에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분리해서 물적 분할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오피니언 섹션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메타버스와 디지털 화폐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찰떡궁합이다, 이런 오피니언이 이제 눈을 끌었는데, 지금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도 메타라는 걸로 지금 바꾸고 메타버스에서 지금 자기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뭐 그 가상현실 VR이나 그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AR 이런 거 하려면 이제 커다란 이 수경 같은 안경을 큰 걸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아주 편하게 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일반 안경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안경을 아예 끼지 않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메타버스가 이렇게 수익 사업이 될 거라는 어렵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메타버스의 세상이 된다는 것은 디지털 그 세계가 물리적 세계,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 위에 또는 그 안에 디지털 세계가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통용되는 이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서는 전적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수요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일본 그 천황의 딸이죠. 그 공주가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평민, 그러니까 황실이 아니고 이제 평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아주 이게 적대적으로 지금 그 공주랑 결혼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죠. 특히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뭐 흠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다 잡아가지고 이걸 반대를 많이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사실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일본 그 황족들의 그 결혼 관습은 남자, 그러니까 왕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왕자들은 평민 여자하고 결혼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황실의 그 여자, 딸들은 그 평민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황실을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 사회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 두 사람의 결혼에 찬성하는 여론이 85%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제 극우 보수층 세력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또 이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결혼을 하면 여자들이 이제 원래 자기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민법 개정을 해서 여자들도 이제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 원래 성을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법안이 지금 그 일본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인데 목소리는 엄청 큰 거죠. 네, 한국에서도 뭐 저는 그 극우 보수파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수이면서 목소리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 몰도바라고 있는데, 원래는 구소련 연방의 그 일부였죠. 일부 지역이었죠. 그 뒤로 이제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이 나라는 자꾸 이 서유럽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라든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고 하죠.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붙으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치솟고 공급 자체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이 몰도바 정부한테
회유책을 써서 우리가 천연가스를 공급을 해줄 테니까 다시 이제 우리한테 붙어라 이렇게 회유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그 COP26, COP26 기후협약 회의에서 지금 특히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이 중국을 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 절감 목표치를 두루뭉실하게 지금 뭐 한 2060년 정도까지 뭐 지금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 정도까지만 중국이 밝혔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그런 건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자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남수단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 수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그 쿠데타를 반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MI6를 비롯해서 영국의 이제 안보기관들이,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이, 그 자기들 데이터 처리하는 그 컴퓨터 서비스를 미국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하죠. 그 아마존에다가 맡기기로 했다는 결정에 영국 사회가 조금 당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츠 렌터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그 렌터카 기업이죠. 2020년 작년 3월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터지고 나서 허츠가 이 회사가 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망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허츠 렌터카가 테슬라 전기차 10만 대를 선주문을 하면서 테슬라 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근데 그것에 이어서 다른 렌터카 업체들이나 그 밖에 이렇게 대량 주문을 하는 그런 그 B2B 고객들은 이제 플리트라고 하는데 이 플리트 주문에서 테슬라가 좀 기선을 잡았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주 월요일, 파이낸셜 타임스 머릿 기사는요, 유럽 연합과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폴란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대다수가 이제 가톨릭 교도들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사회적 정책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유럽연합 정부와 지금 그 갈등을 빚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낙태를 반대하고 이혼도 반대하고 그 동성연애는 아주 그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이제 폴란드인데 그와 반대로 이제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사무국에서는 이혼도 그렇고 낙태도 그렇고 동성연애까지 굉장히 수용하는 그런 진보적인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정부를 이제 유럽연합 사무국이 지금 압박을 하니까 폴란드가 이제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터키의 그 에르도간이라는 독재 그 대통령이 자기의 반대하는 그 야당 지도자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그 터키에 주재하고 있는 그 주로 이제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의 외교관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미국과 그 서유럽 나라들의 외교관들 한 10명 정도를 이번에 추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터키는 터키 리라화라는 화폐를 쓰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터키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된 그 엉터리 경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터키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대폭 내렸어요. 200 베이시스 포인트 내렸으니까 2% 포인트 금리를 내려버렸습니다. 그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 그러는데 정반대죠.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지 어떻게 금리를 내려야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터키 리라화의 그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는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으로서 터키 여행을 가거나 뭐 관광을 가는 사람으로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역시 금, 목, 수, 화, 월 역순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금요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은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추경 예산으로 1조 8,500억 달러 정도
추경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아예 그 브랜드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라는 그 메타버스의 뭐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뜻을 담았겠죠. 그래서 메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다는 내용이고요. 목요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는 그 영화 배우 알렉 볼드윈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무슨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 실탄인을 장전한 총을 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수사 결과,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경찰이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실탄 장전한 것이 맞다, 그렇게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내부 문건을 이제 휘슬블로워,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그 내부 문건에 보면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 계층이 지금 10대, 20대, 30대 젊은 계층들이 페이스북을 외면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 소셜 미디어로 페이스북이 전락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이스북의 미래에 위협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내부 문건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외부로 이제 폭로를 하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FTC라고, Federal Trade Commission이라는 이제 일종의 그 한국으로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한 해 동안에 그동안에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었던 미국 내 담배 소비가 아주 소폭이지만 아무튼 그 떨어지던 추세를 역전해서 소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소식이죠.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그 전력난 때문에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또 전력 그 가격, 전기세죠. 그러니까 전기세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 들어가는 인풋 코스트, 원가는 올라가니까 전기를 공급을 이렇게 줄여버리는 바람에 지금 중국 전역에서 산업용 전기는 물론이고, 중국의 동북 지역 같은 데서는 북한에서 전기를 지금 수입해서 쓸 정도로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빠르게 이제 중국 정부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석탄 소비를 지금 갑자기 늘리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침 이번 주에 또 영국에서 기후협약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G20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국제 회의에서 서유럽과 미국이 이제 중국의 석탄 소비를 문제 삼아서 지금 좀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입니다. 추경 예산을 이제 마련해야 되니까, 근데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재원을 끌어올 건가?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히 상원에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이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한 분인데, 결국은 이제 최고 그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아주 억만장자들한테 약 25%, 그러니까 매년 그 사람들이 재산이 늘어나는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늘어나는 재산의 약 25%를 세금으로 걷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재원 마련에 굉장히 분주하다고 합니다. 근데 구글의 그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다른 그 소셜 미디어 기업과 그 차별되게 광고 수익이 거의 2배 가까이 크게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 차트에 나오는 소식은요, 미국에 이제 6대 은행이 있는데, 이 중에 4개는 이제 시중은행이라고 할 수 있고, 2개는 이제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6대 은행에 지금 2021년 들어서만 신규로 발행한 은행채, 그러니까 채권이죠. 채권이 314빌리언 달러나 돼서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6대 은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중은행 4개는 Bank of America, 그 다음에 이제 JP Morgan Chase, 그 다음에 이제 시티은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웨스트 파고 은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2개의 투자은행은 이제 골드먼삭스하고 모간 스탠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소식으로 이제 화이자 그 백신, 코로나 백신이 어린이들 대상으로도 이제 접종이 승인이 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화요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수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역시 제일 윗면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프라이버시 규정을 강화해서 그 모바일 폰에서 이 앱을 뭐 페이스북 포함해서 모든 앱을 실행할 적에 개인정보를 트래킹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선택권을 개인한테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정을 바꾸었더니 페이스북의 광고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타이완이 과연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취합을 해보면은 어림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타이완은 중국의 공격에 당할 것이라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주 소식이지만은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겨서 세계적으로 6번째로 지금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지난 월요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지금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하죠.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일본 다음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본 못지않게 이제 캘리포니아도 이제 캘리포니아 문제는 지진뿐만 아니라 그런데 산불도 많이 나고 자주 일어나고 산불의 피해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파 소노마밸리라고 그 포도주 농장으로 아주 유명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북쪽으로 펼쳐진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큰 산불이 연속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역까지 불이 번져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뭐 뚝이 무너지고 그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물과 불의 피해를 좀 연이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사진이 제일 머리 기사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가운데 이제 차트가 보이는데, 그 차트는 2021년에 한해서는 적어도 ESG 투자를 한 투자자들보다 그 화석연료를 하는 그 오일가스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다는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는 2021년 한 해 지금 1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익률이 21%에 불과한데 그 마라톤 오일이라고, 이건 진짜 그 미국의 그 주유소 많이 하는 그 석유 기업이에요. 여기는 지금 149%나 올랐습니다. 2021년에. 물론 이제 그 전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제 그 전에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가 정말 떨어질 때도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그 ESG라는 그 투자 그 개념이 만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추가 그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진보 성향 그 아젠다를 일부 좀 축소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지, 이제 주간지죠. 타임지 표지에 등장한 인물은 존 케리라고, 대통령 후보도 했었고요. 뭐 졌지만은 그 다음에 그 국무장관도 했었고요. 상원의원도 아주 오래 했고요. 해볼 만한 관직은 정말 다 해본 그런 사람입니다. 대통령만 빼고 다 해본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특사예요. 특보 자격으로 지금 기후변화 관련한 그 글로벌 외교를 이제 미국을 대표해서 하는 그 글로벌 외교관이죠, 일종의. 근데 이제 기후변화에 특화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분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할 만한 거 다 해봤는데, 대통령 빼고 다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직 기후변화 특사 이 일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값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틀어서 재산이 제일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서도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재산이 많은 아주 부자예요. 처가도 굉장히 부자고, 처가가 어디냐면 그 허쉬 초콜릿이라고 유명한 그 허쉬 초콜릿 가문의 상속녀가 바로 이분의 저도 부인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출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술지 두 개를 소개를 드립니다.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인데,
사이언스지에서는 대표 기사가 Why We Sleep이라고 이제 연구 이건 그 학술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의 질, 또 수면에 관해서 요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척추동물이잖아요. vertebrate이라고 하죠. 척추동물 말고 척추가 없는 무척추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벌레보다도 사실 더 작은 사이즈의 뭐 좁쌀이나 참깨 한 톨보다도 더 작은 그런 곤충보다도 더 작은 그런 뇌도 없고 두뇌도 없고 물론 척추도 없고 그냥 세포 몇 개로 구성된 그런 생명체, 그런 생명체들도 수면이라고 뭐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액티브한 시간도 있고 시간도 보내지만은 액티브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쉬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면이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굉장히 작고 뇌 조직도 없고 뭐 척추 조직도 없고 그런 단순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도 우리가 사람들이 그 수면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의 그런 걸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생명체들의 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연구를 한 사람들이, 연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분자 단위에서, 어떤 세포 단위나 분자 단위에서 수면의 그 비밀을 지금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대여섯 편의 논문이 실렸고요. 그 중에 제 눈을 끈 것은 이제 초파리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드로소필라라고 하는데, 그 초파리들 대상으로 한 그 수면 연구에서도 지금 새로운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사이언스 주제로 하는 그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취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 눈길을 끈 것은 Genetic Basis for COVID-19 Severity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뭐 약하게 앓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앓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왜 발생할까? 유전적인 차이는 혹시 없을까?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베이스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서로 다른 경험을 하지 않는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네. 이것 역시 제가 요 주제만 따로 떼어가지고 사이언스 동영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처지입니다. 영국에서 발행하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의 사이언스 학술지죠. 두 가지 기사가 제 눈을 끌었는데, 타고 다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의 조상이 원래 어디서 시작했느냐, 연구를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서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카스피해나 흑해 연안에 나라로 치면 지금 뭐 그루지아나 이런 나라가 되겠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말의 조상벌이 되는 그 동물이 거기서 생겨났다는 것을 이제 유전학자들이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arvesting water from the air 그래가지고 공기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밝혀낸 그런 학자들이 또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모두 제가 사이언스 주제로 하는 동영상에서 따로 지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 잉글리시에서 전해드리는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지금 뭐 세계는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상 물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전해드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또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동영상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내용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